다음 주까지 이거 어떻게 기다립니까? 스타트업 4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4화는 시작부터 강렬했습니다. 각 인물들이 샌드박스에 지원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뒤에 바로 도산이 인재와 달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온다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처음부터 해당 회차의 결말을 보여주었던 것인데 이는 사람들의 집중을 만들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드라마 내적으로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드라마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도산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지켜보자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번 회차에서는 도산에게 많은 자극들이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은 달미와의 만남과 코다 1위 수상으로 인한 많은 투자자들의 방문, 그리고 지평의 팩트 폭행까지 이런 자극들이 도산의 선택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알게 모르게 도산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볼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에 등장한 도산의 선택에 대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인물의 성장을 정확하게 보여주었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4화에서는 인물들의 능력과 상황에 대한 조명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달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2화에서 일부 등장하기도 했지만 4화에서는 달미의 순발력과 센스가 빛을 발휘했습니다. 사실 CEO에게는 이런 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선택이 중요하고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는 인물이죠. 그렇기에 드라마는 달미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라마의 초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장면과 서점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후반에는 키워드 게임을 통해서 그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탄탄하게 구성하였기에 달미가 CEO가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시청자분들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인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드라마 초반에 등장한 장면은 인재의 능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녀가 퇴사를 하고 그녀를 따라 이동한 직원들이 있을 정도면 충분히 능력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인물이라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같이 일한 직원들이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의 엄마인 아현과의 갈등이 나오죠. 이 갈등 또한 드라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담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니라 격려라는 것이죠. 인재를 포함한 모든 주인공들이 격려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격려는 넓은 범주에서 보면 샌드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드라마는 재미있게도 이런 에피소드와 대비되는 에피소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것은 지평이 하는 삼선택에 대한 잔소리죠. 이때 지평이 삼선택에게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을 합니다. 지평의 말에 의하면 자신이 탈 차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의 답은 뒤에 등장하는 도산 가족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도산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빠와 그런 도산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엄마, 그리고 그런 응원에 도산은 미소를 띱니다. 아마 극 중에서 도산이 처음으로 부모님을 보고 웃는 장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드라마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모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격려를, 선배이기에 격려보다는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달미와 인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그들의 집입니다. 인재의 경우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기에 엄마가 있는 호텔로 갔지만 이 또한 가족이 있는 집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인물들의 가장 편안한 공간인 집을 드라마는 샌드박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족이라는 코드는 지평에게 결핍, 달미와 인재에게는 컴플렉스, 도산에게는 인정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의 중요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샌드박스에서 한 팀을 하게 된 달미와 도산, 삼선택 친구들이 달미를 선택할 이유는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CEO를 영입하는 것과 누군가의 제안을 받는 것에 대한 선택이었죠. 이는 인재의 습관에서 나온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을로 살아왔던 달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가 비슷한 입장에서 살아온 삼선택 친구들에게 조금 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재는 회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중심으로 회사를 이뤄나가는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 차이가 앞으로 등장할 이야기에서 꽤나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이라 볼 수도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이 버스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잡게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에서 달미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산은 그 손을 확실하게 잡지 못합니다. 아마 이는 도산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었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결국 어설프게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4화의 후반부에는 도산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정확하게 잡았죠. 이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앞선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은 상황이 대비되는 상황으로 표현되어 변화 및 성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성장과 관련하여 4화에서는 도산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잠깐의 로맨스를 꿈꾸다가 투자라는 현실에 부딪히고 로맨스마저 자신이 아닌 자신의 허물을 좋아하는 달미를 확인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을 알게 된 도사는 지평이 주는 옷 선물을 마다합니다. 그리고 썬데박스에서 달미, 인재와 마주하면서 그런 갈등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도사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는 이것을 버그로 표현을 했습니다. 애초에 잘못되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버그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조기 발견하고 수정을 한다면 상당히 다행인 상황이죠. 반대로 버그가 꽤 오랜 시간 등장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 버그가 언젠간 큰 사건에 크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도사는 생각보다 일찍 버그를 발견한 셈입니다. 때문에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사소한 차이입니다. 영입을 하는 것과 영입을 당하는 것. 위치만 다르지 그들의 역할은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차이는 크게 날 것이죠. 버그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자면 코딩 명령어를 치는 과정에서 같은 두 명령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드라마의 상황으로 잘 반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캐치하여서 드라마에 반영한 작가님의 역량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4화 예고편을 포함한 앞으로 진행될 이 스토리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의 정체가 달미에게 들킨 듯하지만 모든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달미의 입장에서는 도산이 현재 처지가 부끄러워서 잘나가는 척을 했던 것이고 지평이 그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즉 과거의 편지와 관련된 사연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죠. 예고편에서는 삼산택의 CEO가 된 달미가 과거 서점에서 봤던 디자이너인 사하와 함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EO 1명에 개발자 3명 그리고 디자이너 1명. 일단 조합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그들의 침판에 적힌 내용들로 추측을 해보면 삼산택의 이미지 인식을 이용한 보안과 관련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등장한 알파벳도 머신러닝 및 코딩과 관련된 용어로 보이는데 어떤 사업 아이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평이 자기 대신 달미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평의 8천만 원을 원덕이 가져갔다면 그 돈으로 달미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에서 달미가 고졸이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달미가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등록금이 부족했었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4화에서 등장한 것처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집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는 가게를 팔고 푸드트럭을 하게 된 것이겠죠. 이후에는 인재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5화의 주제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두 사람이 점점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재를 보면서 달미에게는 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죠. 달미가 사업에 욕심을 낸다면 도사는 달미에게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달미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과 달리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평은 샌드박스의 멘토가 되었고 달미의 멘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미가 지평을 부르는 상황도 달미의 사업과 관련된 코칭을 해주다가 지평이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형화된 이야기라서 크게 신선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흥미가 생기는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딩과 스토리는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자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배치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1화의 많은 시간을 지평의 서사에 투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온 지평이 원덕과의 단단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지평이 원덕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설정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평이 겪어온 과정을 달미와 도산이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지평의 경험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의 전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지평에게 베푼 은혜를 달미와 도산에게 베푸는 식으로 이야기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짜인 드라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리뷰를 하면서 상당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청률이 1, 2화보다는 상승을 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최고 시청률 7%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상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방영하는 스타트업 5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